안녕하세요. 시사테크입니다. 어제 10시 한 30분 내외에 그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주요한 내용은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이 도처의 범람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 경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지금 도처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지금 깔려 있는데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국가 경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다라는 그런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평화롭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계엄령이 선포되면 일단은 그 정치 활동을 이제 금지하고 집회라든지 그 정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행정 그런 권능을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군, 장성, 군 이제 그 간부들이 그런 통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행정 권능까지. 그런데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그 진입한 그런 군 병력들은 어떤 지휘라든지 어떤 지침을 받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이제 어떤 명령이 발효되면 뭐 D-Day D-3, 2, 1 아니면 뭐 몇 시간 6시간 전, 3시간 전 뭐 이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 응소를 해야 되는지 어디 위에 배치돼야 되는지 이 정도를 알고 그냥 막연하게 왔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사실상 뭐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일시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당연히 이제 리스크에 따라서 폭등을 하겠죠. 올라가겠죠, 많이. 평가절하가 되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그런 나라의 이제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폭등했고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겠죠. 그죠. 다행히 이제 굉장히 이제 적법하고 어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게 하여튼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 이상 동의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제 요청이 전달됐고 대통령은 전혀 이의 없이 비상계엄령을 해제를 했습니다. 한 6시간 만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 혹자는 비상계엄령 때문에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 낙폭을 좀 이렇게 늘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상계엄령 그 이슈 때문에 낙폭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랑 전날 미 증시가 안 좋았어요. 미 증시와 트럼프 트레이드 그 리스크 때문에 전날 이제 상승한 그 상승분을 반납한 것이지 이 부분은 경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이제 또 참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그 정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지켜달라. 나를 체포할지 모르니 국민들은 국회로 모여들어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불안정한 시국에 지 살겠다고
국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 작태가 지금 정말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안심하래요. 안심. 안심합니다. 안심하랍니다. 안심. 아니 이재명이하고 그 측근들이 그러고 있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을 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항상 노심초사 좌불안석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게 딱 정치를 못하게 국회를 딱 폐쇄하면 안심을 하죠. 국회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안심을 해요? 정치가 지금 16, 12, 26, 56 뭐 지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불안석 노심초사 두근반 서근반 하는 건데 뭐하러 어떻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폐쇄되면 오히려 안심을 하죠. 폐쇄되면 오히려 정치를 못하면 안심을 하죠. 예? 국회가 오픈되는데 어떻게 안심을 해요? 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나라 꽃간을 아마 그 쥐새끼들한테 맡긴 것처럼 전 국민들이 노심초사 불안해서 잠을 못 잘 판인데 정치를 다시 국회가 오픈되니까 안심을 하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경제를 엉망진창, 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요. 어제 예를 들어서 정말 멍청한 정책을 딱 공표를 했어요. 그럼 어제 공표를 하면 오늘 나빠지나요? 오늘 바로 나빠지나요? 소득주도 기본소득,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주주배임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 다 반기업 정책들이잖아요. 이런 거 오늘 당장 시행하면 당장 내일 나빠지나요? 경제가? 그 가남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국가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국가가 성장을 못하면 GDP가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거기서 돈 빼가지고 세금으로 뺏어갖고 세금으로 걷어들여갖고 민생, 뭐 노인복지, 청년복지, 학생복지, 근로자복지 다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가 몰락하면 기존에 이제 심심하면 라인 뒤집어 엎는 그 강성 노조들만 배부른 거지 신규 일자리가 없어져요. 절대. 신규 일자리 없어지고요. 노인복지 개판되고요. 다음 세대는 정말 헬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 보세요. 소득주도, 기본소득, 주 52시간, 노란봉투법, 주주배임, 기본소득 이런 광란의 어떤 포퓰리즘이 이런 걸 하면 기분 좋으세요? 다 연결돼 있어요. 보면은 다 이 광란의 포퓰리즘하고 연결돼 있어요. 태양광 정책, 그 말도 안 되는 월성 원전, 자료 조작부터 해서 원전 폐기, 태양광, 민둥산을 만들어버리는 태양광 정책부터 기본소득부터 백현동, 대장동, 위례 신도시, 정자동, 대북 송금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게 어떻게 그 안심을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을 지켜준대요, 자기가. 어제 얼핏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지켜주겠대요. 자기 주변에 그 죽은 사람이 얼만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 나는 진짜 요즘에 주변에 이민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캐제를 부를 거예요. 그 사람은 캐제를 부를 거예요.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아니 범죄로 지금 점철돼 있잖아요. 국회가. 거기가 무슨 범죄자들 은신처입니까? 범죄자들 도피처예요? 범죄 저지르고 거기로 그냥 그 세프티존이에요? 거기로 뛰어 들어가면은 뭐 치외 법검지, 치외 법검. 국회 기능을 50% 미만으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국회 기능을 축소해야 돼요. 행정부의 기능을 왜 축소합니까? 이래야지 거기는. 감시만 잘하면 되는 거지. 국회 쓸데가 없잖아요. 쓸데기가 없잖아요. 국회를 왜, 국회 기능을 축소해야죠. 특권 축소하고 50% 미만으로. 도대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다 특검, 방탄, 뭐, 친강성노조, 관련 법안, 미친 듯한 그런 인권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 왜냐면, 개딸들, 그 지지 기반들을 계속 이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개딸들을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입니까? 그게 과연? 지금 보세요. 이 혼란한 틈에도, 이 탐욕적인 그런, 이 호시탐탐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 호시탐탐, 이 탐욕적인 눈빛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고요, 이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회를 없애야 돼. 국회 기능을 50% 미만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여기저기가 이제 또, 항상 이제 나이트 뉴스에서 말씀드리듯, 뉴스스탠드에 들어왔는데요. 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1차적인 원인은 여러 사법 리스크로 점철된 국회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가 이것도 경영인데 경영을 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보다 지혜롭게 국회 어떤 폭정을 핸들링하지 못한 행정부에도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뭔가 리뷰를 할 게 없어요. S&P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 없어. 사실은 6시간 만에 종결 클로징된 이슈고 어느 하나도 안전사고 없이 정말 적법하게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의결 제적 과반수 동의에 의한 의결을 대통령조차도 순응한 그런 절차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국가계엄령을 선포할 그런 중차대한 그런 위험할증적인 시기였나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나머지는 정말 안전사고 단 하나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모든 법리에 법 절차에 순응하면서 종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신용평가기관 S&P조차 한국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 다만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런 리스크 때문에 그 약간 변동성은 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사이드카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어제 그 상승분은 나스닥 시장이 안 좋았고 지금 이제 또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시연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텐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이제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비상시국대회라고 있잖아요. 비상시국대회.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한 지분이 한 7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7할? 비상시국을 만든 책임에 대한 그 지분이 한 7할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뻔뻔합니까? 여기가 세프테존이니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 겁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장비 업계, 대중국 수출 규제도 기회 요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보면은 뭐 기회 요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기회일까요? 이게요? 한번 볼까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부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면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네요. 또한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규제 제외에 따른 단기적 수혜도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중국 창신 테크놀로지는 규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나 봐요. 3일 얻겠다는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은 미국의 신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불확실성 높아지지만 세부 사항 따라 영향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영향이 없다. 이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결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는 위험 할증률이 증가되는 것이고, 위험 할증률이 현실화되다 보면 결국은 주식은 뭡니까? 선행하는 지표잖아요. 주가보다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듣기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숙명가도 같은 거 아닐까요? 다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광란의 그 광기 어떤 포퓰리즘 때문에, 그리고 인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근면 성실함과 이제 거리가 점점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성실함과 근면성으로 그 위기를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극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면함과 성실함과 노력으로 그리고 그 저력으로 아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내용들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현 건의의 계엄 결시. 이제 근데 비상계엄 다음은 이제 얘들은 뭐 이제 이제 얘들은 뭐 옳다커니 하면서 이제 보세요. 이 눈빛들 한번. 이 시뻘건 눈빛들을 보세요. 이제 탄핵 소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 소추를 하겠죠. 이게 보세요. 이런 거 봐봐. 지금 이제 그 친노조 세력들하고 이제 친노조 세력들이 벌써 이제 광화문에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탄핵 집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또 촛불을 이제 하나씩 나눠주겠죠. 촛불을 들리겠죠. 그리고 탄핵 소추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업무가 마비되겠죠. 그럼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대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마 그 헌법 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6명, 왜냐면 국회에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국회가 지금 감사원도 감사원장 업무 정지시켜서 마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탄핵, 남발에다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의무는 제대로 이행도 안 하면서 책무는 이게 걔들하고 이게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무제로 인권 인플레이션에 쩔어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면성실함이 다 없어졌어요. 책무를 이행 안 하잖아요. 헌법재판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 안 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 헌재가 지금 마비될 지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명 재적 전원이 지금 있어야지만 대통령 그 탄핵 심판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이거 추천을 의무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당신 같으면은 옳다커니 하면서 대통령이 제가 해주겠어요? 와, 진짜 어떻게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7명 이제 이제 정족수가 안 되면은 이제 재판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업무는 이제 계속 이제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가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책무 제로 아니에요. 책무는 이행을 안 하잖아요. 책무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뭘 회피할까, 도피할까,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지금? 참. 목숨을 위태롭게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관여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제 주주들이 CEO를 뽑았어요. CEO를 뽑았는데 그 CEO가 결재를 했는데 이거를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이게 결과가 나왔네. 근데 자기가 결재는 다 했어. 그럼 그 누가 책임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입법하는 거는 웃겨요. 반대예요. 자기가 걸어온 길하고 반대. 이재명이 걸어온 길하고 반대예요. 보세요.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지 마. 넘게 근무를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배임 제도를 두자. 자기는 다 시민들한테 개실망을 끼친 그런 지금 백현동은 지금 그 사용 승인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소송 당할 판에 지금 행정소송 당할 판에 자기는 그렇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악영향을 끼쳐놓고 주주한테 배임을 하지 말자. 그래 노란봉투법 뭐예요? 실질적인 기업 오너가 책임을 져라. 자기가 실질적인 시장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책임을 안 집니까 그거를? 왜 자기가 살아온 길하고 반대로 입법을 해요? 왜? 이재명이는 참 찌끄러기들하고 진짜 하는 꼬라지 보면은 참 주변에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는지 가봐대요. 숨이 턱턱 막힌대요. 그냥. 일은 하게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하게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나가는데 차단기를 내려요, 톨게이트에. 죽었잖아, 옛날에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 오늘은 다 이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이슈로 이슈가 생겨야지 뭐 그런 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는데 그런 이슈가 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슈가 꼭 생기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